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라면 그러면 그 단순히 상황에 맞게만 지도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변화시킬 줄도 알아야 하는 게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야? 그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뚫고 나오거나 하는 그런 지도자가 더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지도자들의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불리한 상황이야. 불리한 상황인데 근데 묘하게 그 상황을 이렇게 바꾸는 지도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 상황을 이렇게 바꾸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렇게 뚫고 나오는 그런 지도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해서 막 연구를 했더니 그들이 보이는 좀 독특한 지도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변혁적 지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혁적 지도성은 바로 뭐냐? 상황을 극복하는 지도성 혹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지도성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근데 과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상황을 극복하고 상황을 변화시키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식의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일단 좀 뭐냐, 미래에 대한 비전과 높은 가치를 제시해요. 비전이라는데 미래에 대한 비전. 자, 이 변혁적 지도성이 등장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변혁적 지도성이 등장하기 이전의 과거의 모든 지도성은 그게 뭐 특성론이 됐건 상황론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이전의 과거의 지도성은 모두 다 묶어서 뭐라고 얘기했냐? 다 거래적 지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기존의 지도성을 다 묶어서 거래적 지도성이라고 지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로 지도자가 자기의 어떤 지도성을 발휘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그 구성원과 지도자의 어떤 거래 관계에 기초를 해서 자기의 어떤 지도성을 발휘하려고 했던 게 과거 지도성의 다 공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난 너희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어. 혹은 나는 너희들에게 벌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대신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와 구성원들 간의 어떤 거래 관계에 기반을 두고 뭔가 지도자가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거나 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그게 공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이 변혁적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혁적 지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날 믿고 따라봤자 내가 돈이 많아서 뭐 너희들에게 월급을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권력이 있어서 니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너희들을 뭐 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봤자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날 믿고 따른다면 미래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뭔가 거래를 하진 않아요. 대신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막 제시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자, 말은 이렇게, 자,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건 없지만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믿고 따르면 미래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렇게 하는데 평상시에 그 사람이 하는 생활이나 행동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개차반이야. 뭔가 이상한 좀 행동을 많이 하고 다녀. 그러면 이거는 변혁적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사기꾼을 만나신 거고, 변혁적 지도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뭐냐? 여기 보시면 높은 가치를 제시한다고 그랬는데 높은 도덕적인 모범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그럴듯하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게 살아가는 거 양식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도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상당히 모범적인 행동, 모범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이 이제 이 변혁적 지도성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그 변혁적 지도자는 구성원들의 발전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적 자극을 준다는 게 이제 요게 지적 자극을 준다 구성원들에게, 혹은 구성원들의 발전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갖는다, 이게 좀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또 이 변혁적 지도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구성원들에게 자꾸 지적인 자극을 줘서 이들이 진정으로 뭔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 변혁적 지도자의 특징이에요.
기존의 거래적 지도자는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뭐 더 똑똑해지거나 아니면 더 지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거나 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래적 지도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구성원들은 그냥 내 말만 잘 들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똑똑하면 골치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멍청한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똑똑하면 괜히 따지고 기어오르고 막 이러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뭐 그 똑똑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더 똑똑해지는 걸 사실 내심 원하지 않는 게 기존의 거래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변혁적 지도자는 진심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똑똑해지길 원해요. 지적으로 성장하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뭔가 좀 지적 자극을 주려고 하고 그들의 발전에 대해서 어떤 진정한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 변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존의 거래적 지도자는 여기 있는 구성원들의 각자에 대해서 개별적인 관심이 없어요.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닥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기존의 거래적 지도자는 오로지 뭐에만 관심을 갖냐면 과업의 달성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지난주에 내가 시킨 일 했나 안 했나, 내가 뭐 언제까지 이거 하라고 했는데 내 말을 들었나 안 들었나, 요거에만 관심을 갖지 그 구성원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현재 얘가 아픈지 건강한지 뭔가 집안에 일이 있는지 없는지 뭐 전혀 관심 없이 오로지 내가 시킨 거 했나 안 했나, 이런 어떤 거래의 그 달성 혹은 과업의 달성,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게 거래적 지도자인데, 이 변혁적 지도자의 특징은 뭐냐면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과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다 알아요. 지금 현재 다 한 명 한 명 집안 사정이 어떻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얘가 현재 고민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현재 건강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아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배려를 하는, 이게 이 변혁적 지도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외에 기타 뭔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이 거래적 지도자는 주로 자기의 권력을 어디에 기반을 두냐면 합법적 권력에, 합법적 권위에 근거를 두고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변혁적 지도자는 카리스마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력에 기반을 두고 자기의 어떤 권력,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카리스마적 권력 뭔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인성적인 특징이나 매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게 바로 카리스마적 권위 혹은 카리스마적 권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아까도 얘기했죠. 상황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본인에게 그 불리한 상황도 막 뚫고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상황론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제 등장을 한 이론이 바로 이 변혁적 지도성 이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물어봤었고, 이런 특징을 알고 있는가로 이제 물어봤었어요.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기타 현대 지도성 이론은 이제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도 기존의 상황론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 비판을 했냐면, 자, 앞에서 봤던 우리 상황론에서는 결국 지도자의 행위와 상황이 잘 매칭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얘기한 게 상황론이잖아요. 그런데 이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자기네들 연구를 해보니까 지도자의 행동과 상황이 항상 매칭만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상황이 지도자의 행동을 억누르거나 아니면 상황이 지도자의 행동을 대신해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꼭 상황과 지도자의 행동이 매칭만 되는 게 아니다, 어울리기만 하는 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이라는 거죠.